이어서 랜덤 넘버 만드는 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넘버를 만들려면은 import random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Pure Python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속에서 랜덤 넘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roll 던져라 이거죠. 지금은 이거는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range 10이라는 건 뭡니까? 이 롤링을 10번 반복해라.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첫 롤링은 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랜덤 넘버를 출력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0번을 출력해서. 근데 random.randrange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그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패키지 속에 randrange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 randrange는 두 개의 값을 받습니다. 첫 번째 1부터 7까지 range잖아요. range는 1부터 7까지 사이의 정수 7을 포함하지 않죠. range 끝자는 이미 우리 배웠지만 끝자는 그거를 바로 전 숫자까지만 출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부터 6까지 정수를 랜덤하게 뽑아서 출력해라 이겁니다. 근데 and, equal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괄호로 출력해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랜드레이지는 정수를 출력한다. 여러분이 범위를 지정하면 그 범위의 첫 숫자부터 끝 숫자의 바로 전 정수까지 랜덤하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코인을 1000번 또는 10,000번 토싱을 해보고 싶다 이거야.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결과 0과 1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0의 프리퀀시 앞면이 나올 때 또는 뒷면이 나올 때 프리퀀시 1 해놓고 두 변수 값을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번 샘플링을 할 거냐? 10,000번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for loop, for 반복문을 써서 반복해서 출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샘플, range 속에 아까는 첫 번째 숫자를 줬는데요. 샘플 수만 넣으면 range가 한 인자만 받으면 그 인자는 무슨 값이다? 마지막 값입니다. 10,000번을 반복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10,000번을 반복해라. 그리고 random.randrange 하면 0, 2 하면은 0과 1 정수를 반복해서 랜덤에서 출력하라. 몇 번을 출력하냐? 10,000번을 출력하라. 그래서 그 나온 값이 여기에 출력된 값을 face라는 변수, 로컬 변수로 지정을 했고 그 face 값이 0이면은 frequency 0에다가 1을 더하고 else면은 아닌 경우는 1에다가 더해라. 왜냐하면 0과 1밖에 없으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else문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 이게 뭐라고 했죠?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augmented assignment 그러니까 더하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 부분은 이제 for loop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for loop이 for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값을 프린트하는 걸 갖다가 f 스트링을 이용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테이블처럼 출력하는 데 있어서 헤딩 부분에 해당합니다. face 4개의 공간을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frequency 이 중괄호 속에 이렇게 또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꼭 숫자만 넣거나 수식을 넣는 게 아니고 스트링을 넣고 근데 이러면은 또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중괄호 속에다 하면 아까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콜론이 있고 13 하면은 공간이 13 빈 공간을 확보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 꺽쇠가 이제 처음 또 들어왔습니다. F 스트링에서. 오른쪽 꺽쇠는 요 밑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오른쪽 꺽쇠.
오른쪽 곡선은 오른쪽으로 얼라인먼트를 맞춰라. 왼쪽 곡선에는 왼쪽으로 얼라인먼트를 맞춰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맞춰서 이제 프리퀀시가 13개의 공간 중에서 오른쪽에 맞춰서 찍히고, 그 다음엔 그 이어서 10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레이쇼를 또 찍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랫줄에는 0과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0과 1, 프리퀀시 1과 프리퀀시 2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페이스 밑에 오른쪽에 이 페이스와 딱 맞춰서 0과 1이 찍히려면은 그 스페이스가 같아야 돼요. 4개의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오른쪽에 0과 1을 찍어라는 게 각각 있는 거고요. 그 이어서 13개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프리퀀시 0에서 나온 숫자를 찍어라. 왜냐하면 프리퀀시 0은 여기서 디파인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쇼를 계산하는 겁니다. 10,000번을 돌려서, 현재는 만으로 했으니까 샘플이 만을 넣어도 되지만, 그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샘플 변수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프리퀀시를 샘플 변수 숫자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찍어라.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얼라인 정렬을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 요 꺽쇠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는 거고, 위에서와 같이 똑같이 10자리 공백을 확보해서 거기서 오른쪽 정렬을 해라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러닝을 하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페이스 프리퀀시 레이쇼가 찍힌 거는 바로 이 첫 줄 때문에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째 줄은 0을 찍는 거고요. 0 프리퀀시와 레이쇼를, 그 다음에 프린트,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을 찍는 것이 됩니다. F 스트링을 잘 쓰면은 이렇게 아주 좋게 출력을 이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갈 게, 여기 만을 표현할 때 왜 언더스코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은 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점은 소수점이잖아요. 그래서 10.000 하면 10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단위 구분할 때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요? 커마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1000단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커마를 하면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순간 문자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1000단위 구분을 큰 숫자를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1000단위마다 어떤 커마 대신에 뭘 넣어주냐. 언더바를 넣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언더바를 넣어주면은 1000단위마다 그러면 숫자 읽기가 편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표기의 방법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또 배워둘 게, 여기서 아까 똑같이 주사위 돌릴 때 1에서 6까지 숫자 뽑는 건데요. 그것을 10번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랜덤 점 시드 하고 이 숫자를 넣으면은 랜덤 시드를 정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데 매번 이 랜덤 시드를 정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컴퓨터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랜덤 넘버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랜덤 넘버를 갖고 싶다. 시드 넘버를 공유하면 됩니다. 흔히 시드 넘버를 지정하는 방법은 그냥 날짜를 지정하면 돼요. 숫자로. 2019년 12월 15일. 예, 제가 처음 만든 게 2019년 12월 15일에 요 셀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컴퓨터로 이 시드 넘버만 공유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값과 똑같은 랜덤 넘버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랜덤 넘버를 셀에서 지정하려면 그 셀에 있는 랜덤 넘버는 늘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363으로 했고 664죠. 똑같이 363, 664 쭉 같은 번호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셀에서는 그 시드 넘버 설정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445였는데 다시 돌리면 141 바뀌어 나가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러닝을 할 때마다 바뀌어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숫자가. 시드 넘버의 영향은 그 셀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이제 임포트해서 쓰는데 어떻게 임포트하냐? 라이브러리 네임을 부르면 돼요. import random, import math. 이미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네임을 임포트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걸 쓸 때는 .py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py는 constant 숫자를 부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from math, import cell 이런 식으로 실은 부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보시면은 부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rom math에서 cell과 sum을 불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math 속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수많은 펑션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도구를 다 불러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도구만 딱 찍어서 불러오는 방식이 이겁니다. math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불러라. 여기서 import math 이렇게 하면 뭐냐? math에서 뭘 쓸지를 몰라요. 근데 math에 있는 툴을 다 불러올 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르는 방법 중에 import as라는 게 있습니다. import as. statistics 모듈을 부르는데 별명을 stat으로 줘라. 왜 stat으로 줄까요? 왜냐하면은 stat.mean, stat에 들어있는 mean 도구를 쓰고자 할 때, 이렇게 별명을 안 주면은 statistics.mean, 이게 얼마나 길어요. math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math, py 이런 식으로. 이때는 길이가 안 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이름이 길 때는 그냥 별명을 할당해 버리는 겁니다. 짧게. 그 사례를 밑에 소개를 했는데요. 몇 가지 설명을 보여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수없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From math, import, ceil, flow, py 이 세 가지만 불러다 쓰자. Import statistics as stat. import statistics를 stat으로 불러라.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근데 math에서 특정 기능만 부르고 나면은 장점이 뭐냐? math를 더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뭐 그대로 나오죠. 자, 파일을 찍으라 했으니까 3.14 쭉 가죠.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ceil 9.8 했더니 10. 그러니까 9.8을 포함하는데 이 정수값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올려갖고 10. 플로어는 정수값으로 보여주는데 버림을 해버리는 거죠. 버림을 해서 정수값 9를 뽑아낸 거고요. x는 3, 4, 5 값을 갖는 리스트인데 그거의 민 값을 구하라 했을 때 4잖아요. 민 평균이. 근데 stat.mean이라고 펑션, 그러니까 statistics에 있는 mean이라는 펑션을 불러서 평균 값을 구하는데 여 앞에다가 statistics라고 쓰려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statistics 속에 많은 펑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 쓰고자 하는 도구 이름을 여러 개를 쫙 나열을 하면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여러 도구를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름이 길다 그러면 줄여갖고 이렇게 부르면은 다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모듈이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수한 몇 개만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름으로 부르세요. 각각 from math, import,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도구. 장점이 뭐냐? math 다시라는 것을 math.이라는 것을 앞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쓰고자 하는 도구의 이름을 직접 불러드렸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략된 이름, 줄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고 실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도구 이름으로 불러다 쓸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진 선택사항입니다.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어디 가서 찾아보냐. 그리고 그런데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내용을 다 찾아보지 않고도 코딩 과정에서 쉽게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소개해드렸고, 끝으로 이 모듈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것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